요즘에는 글로벌 워밍,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라고 하지 않고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한대요. 지구촌 곳곳이 유례 없는 폭염에 시달리면서 각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호주 남동부 일대 산불이 넉 달째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산불이 소방차를 집어삼킬 듯 치솟더니 차량 주위가 불꽃으로 뒤덮입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다는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No more excuses. No more waiting for the others to move first. There is simply no more time for that. 유럽에서는 4월부터 30 몇 도가 넘어가고 맞아, 막 이런 맞아요, 현상들이. 맞아요. 네. 아니 그거보다 지금 남미가 겨울이잖아요. 겨울인데 33도, 35도 이래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가 겨울철에 거기가 산 꼭대기에 얼음이 얼고 네. 그다음에 봄이 되면 녹아서 그 물을 써야 되는데 지금 얼음이 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가뭄인 거예요. 그냥. 재앙인데. 재앙이죠. 대박이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낮 기온이 30.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겨울인 8월 초 평년 낮 기온이 보통 15도 안팎인데 갑자기 15도 이상 오른 겁니다. 보통 기후 위기를 이야기할 때 이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평균 온도가 온도. 올라가는 거를 그 이유가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런 거고 이산화탄소는 사실 우리가 숨 쉴 때에도 나오는 거지만 사실 동물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는 식물과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네.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이산화탄소는 거기서 벗어나는 추가적인 이산화탄소거든요. 네. 인간의 또는 동물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원래 땅 속에 묻혀 있던 석탄을 인간이 캐서 그거를 태워서 뭐 전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석유를 태워서 또는 폭발시켜서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그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추가적인 이산화탄소거든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언제냐면 산업혁명 때죠. 그래서 산업혁명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온도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온도가 상승하는 속도가 그 우리의 웬만한 과학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빠르기 때문에 이게 경고가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산업혁명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온도가 1.2도 정도 올랐어요. 1.2도. 네.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1.2도 별거 아니지 않나 그 생각이. 1.2도면 뭐 네. 오늘이 뭐 네. 32도, 33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지구의 표면의 전체 온도가 1.2라는 거는 그렇죠. 엄청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에너지 계산을 하는 거 이제 물리학자들이 좋아하니까 네. 지구의 표면의 온도 전체를 1.2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이 얼마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뭐 원자폭탄 몇 개. 뭐 그렇죠. 사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가장 응축된 에너지원,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은 원자폭탄이에요. 네. 그럼 원자폭탄을 도대체 몇 개를 터뜨리면 이 정도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 네. 얼마나 될까요? 500개 100만 개. 그 18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터뜨려야지. 매일같이 네. 매 초마다 4개씩, 내 초마다 4개. 1초에 4개씩. 그럼 이게 지구과학적 규모의 에너지는 인간이 감당 못해요. 태풍 하나 올라오는 거를 전 세계의 모든 전함들이 다 모여서 인간이 가진 무기를 총동원해서 공격을 해도 태풍 막기 어렵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예요, 사실은.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가이아 이론이라고 있어가지고 야,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도 걱정 없어. 저 아마존에 열대우림이 많이 자라니까 상쇄시킬 거야. 그래서 지구 생태계가 알아서 밸런스를 맞추게 될 거라는 이론들이 있었는데 야, 바로 그 가이아가 인간이 제일 문제니까 인간을 쓸어버릴 수 있다. 이 모든 문제 해결 인간만 없어지면 다 해결되는 거니까. 가이아만이 아니라 이 기후에 대해서는 아주 옛날부터 사실 네. 연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미 19세기에도 연구가 있었거든요. 아레니우스라는 그 굉장히 위대한 화학자인데 노벨상도 받았죠. 그 사람이 사실은 온실기체에 대한 연구를 해서 지구의 온도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늘어나면 확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도에? 논문도 냈고요. 그게 아마 19세기일 거예요. 와, 1800년대. 그리고 이미 20세기 중반에도 킬링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네.
이 과학자도 역시 이산화탄소를 걱정을 해서 이거를 측정을 자기가 해야겠다. 아무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조직적으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하와이에 가서 차근차근 그 이산화탄소 농도를 재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2005년에 죽는데 그때까지 계속 죽을 때까지 하고 지금까지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가 그 바람에 우리가 지구 이산화탄소에 대한 농도가 적어도 하와이에서의 데이터를 알고 있는데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측정해서 그걸 킬링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전 그 데이터가 참 재밌었던 게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 맞는데 이게 계절별로 뚝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게 반복돼요. 나무 이파리가 있으면은 광합성을 해서 없어요. 나무 이파리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여름엔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것도 보여요. 데이터에. 근데 아무튼 이미 50년 전에 그런 과학자들은 데이터들을 다 쌓고 있었고요. 아니 맨날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되게 뭐 기후변화 그냥 조금 더운 거 참으면 되겠지 뭐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재앙적 수준인데 이게 대응 방법은 어떻게 얘기 그러니까 좀 왜 이렇게 심각한데 아무 항상 궁금했어.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아마 인간이 해결을 못할 확률이 커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노력을 더 하긴 해야겠지만 국제적인 노력을 하긴 해야겠지만 이상기후가 올 거라는 전제하에 전략을 짜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그러니까 더 지금보다 온도가 오를 것이고 아마 앞으로 더 심각한 그런 폭염이나 더 심각한 태풍이 많이 올 거예요. 그다음에 더 많이 추워질 거고 그러니까 그에 대비해서 이제 건축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기준들을 높여야 돼요. 건물을 만들거나 이 하우스를 만들 때에도 더 극한 조건을 예상해서 적어도 10년, 20년 후에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지금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게 참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렇죠. 사건이 생기기 전에 그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를 선뜻 뭐지 그 말고도 풀어야 되는 문제가 너무 많고 맞아요. 건축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태풍도 계속 오고 하니까 집을 지을 때 이제 돔 형식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둥글둥글하게. 아예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나왔는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새로 지은 집 보면은 약간 이글루 같은 형태야. 그럼 벽이 수직으로 서 있으면 바람 맞으면 넘어가잖아요. 지붕도 날아가고 그러지 않고 벽과 지붕이 이렇게 일체화로 되어 있는 그런 형식으로 만드는 것도 유행하고 그래요. 최강 교수님 그리고 이런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구에 양산을 씌우자고 한 천문학자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제안들이 간혹 있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은 약간 황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구 앞에 저쪽에 태양이 비치는 쪽에다가 커다란 차양막을 쳐서 지구에 들어온 해를 조금이라도 가려보자, 뭐 1%라도 가려보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는 지금 당장 실현할 수는 없죠. 그걸 발사도 못해요. 너무 크고 무거워서 발사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하지만 그런 기술을 계속 꺼내보는 거죠. 실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없애는 방법이 있잖아.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아니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산화탄소 포획해가지고 압축한 다음에 어디다 넣냐 하면은 석유를 시추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빈 공간이 생기니까 거기다가 압축해서 넣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다 넣었는데 지진이 나면은 그게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이 포집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저장을 못해요. 저장할 만한 데가 없고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이거 가지고 탄산음료를 만들면 되지 않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마셔봤자 다 트림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소용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이미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날아다니지 않는 걸로 바꿔놓는 이미 거대한 기술이 이미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바로 광합성이에요. 현재 인간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를 다 없애기 위해 필요한 나무가 추가로 얼마를 더 심어야 될까? 얼마예요? 계산을 해보면 한국에 있는 모든 나무의 1000배 정도가 필요해요. 아휴.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하면 되잖아요. 이게 아무튼 이런 약속이 안 된대. 그럼 누가 총대 맬 거냐? 지구의 표면이 그 정도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항상 그렇지만 이 지구과학적 규모의 양이라는 게 인간이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나무를 심는다고 이게 금방 그렇지 빨리 자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세계 각국이 이제 각종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심한 피해를 입고 있고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믿지 않는다고요? 안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죠. 네,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지구온난화다. 왜? 뭐라고요? 필요하다고요? 2019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엄청난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영하 50도의 한파가 미국을 강타했죠. 네. 그래서 그 춥다고? 네, 그렇죠. 춥다고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이거 거짓말이야, 허구야. 지금 너무 추워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지구 온난화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사실 이제 트럼프가 조금만 더 공부를 했으면 이거는 정확히 기후 변화를 잘 설명하는 케이스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결과만 놓고 추워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왜 미국이 추워졌냐라고 하면은 북극의 온난화라는 게 있어요. 북극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북극하고 이 밑에 중위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공기를 이렇게 가로지는 막이 있어요. 그 막이 약해집니다. 이 막은 둘의 온도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팽팽하게 있는 건데 근데 이 둘의 온도 차가 약해지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공기가 쓰러져 내려오는 거예요. 차가운 데 갇혀 있어야 될 공기가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도 겨울에 한파가 한 번씩 옵니다. 맞아요. 평균 기온이 높아지지만 그 한파가 오는 원인이 똑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도 이걸 좀 알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못 했겠죠. 저도 이제 김경일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이렇게 이제 기후변화 심각하고 증거들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미 너무 많이 차고 넘치는데 트럼프처럼 이렇게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정말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심리학자들이 의외로 지금 교수님의 질문에 해당하는 연구 많이 했어요. 의외로. 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개방성이 지극히 떨어지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방성이 떨어지는 게 뭐예요? 근데 심리학에서 이제 영어로 오픈니스라고 하는데 여기 이게 우호성이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호성은 나랑 가까운 사람이나 나의 가족들 혹은 나랑 의견 맞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게 우호성인 거고요. 개방성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걸 거부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내가 틀렸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래도 받아들이고. 듣는 거. 네네네. 그러니까 개방성이 낮은데 우호성만 높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 인간들끼리만 잘 지내고. 약간 고집쟁이들. 그렇죠. 그래서 우호성만 높고 개방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회가 커질수록 큰 도움 안 되죠. 네네. 이런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기후는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 맞습니다. 지구의 그 온도는 변하는 게 맞고 오래전부터 지구는 뭐 빙하기도 있고 간빙기도 있고 온도가 주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속도? 자, 이게 보면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정도죠. 와, 너무 빨리 올라간다. 확 올라간다, 저기 뒤에. 저 파란색이 산업화 이후의 온도고 초록색이 산업화 이전의 온도인데 지금처럼 저렇게 약 100년 동안 1도 이상 올라가는 적은 인류 역사상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지구가 지금 이렇게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데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온도를 1.5도 이상 올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제 저기서 멈추자.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미 올해 2월 그 지난 약 12개월, 1년 동안의 평균 기후를 보면 산업화 이후 1.52도를 찍은 거예요. 왜? 국제사회가 약속했던 마지노선을 이제 처음 초과해버린 거죠. 올해 2월에. 넘었구나. 굉장히 빠른 건가? 예, 빠르게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엔이 기후변화 협약을 이끌고 있는 사무총장인 사이먼 스타일 이분께서 지구를 구할 시간이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렇게 경고를 하긴 했어요. 원래는 파리 협약에서는 2도를 얘기했어요.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후 2도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계속해서 이 2도라는 걸 설정하고 우리가 보니까 2도가 과연 적절한 숫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너무 높지. 그래서 이제 더 연구를 해보니까 2도까지 가도 큰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1.5도로 낮추자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기했던 파리 협약에서 말했던 2도가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사람 체온이 거의 뭐 그 1도에서 거의 뭐 생사를 오갈 정도로 막 바뀌기도 하니까 체감되는 뭔가 위험이 감지될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했을 때 전 세계 도시 인구 중 약 4억 1천만 명이 물 부족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아, 물 부족. 물 부족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에어컨 끄세요 지금. 전기 먹는 거 다 끄세요. 그럼 조명이랑. 조명 2개 더 꺼요. 네, 다 끄시고. 아니 이목구비만 보이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이상 2도 올라가게 되면 2도씩 올라갈 때 더 이상 못 먹게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감자, 안 돼. 야, 나 구황작물 좋아하는데. 감자는 안 돼.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 뭐예요? 바로 김치. 그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동의 못 합니다. 사람들한테 치명적인데요. 온도가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옥수수, 뭐 고추, 배추 이런 재배가 힘들어지죠. 쌀은요? 제일 중요한 쌀. 쌀이 정말 중요해가지고. 쌀도 문제가 생깁니다. 다 문제가 생기는구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식량으로 인한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식량 전쟁이 엄청나지겠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북극곰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 진짜. 와닿았어. 방금 우리 2도 얘기를 했는데 1도 더 올라가서 만약에 3도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그러면 인간이 버티지를 못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럼 해수면. 자, 3도가 오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타 죽나요? 3도가 올랐을 때 잠기게 될 지역을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물에 잠기는 지역이요? 잠긴다고요? 네네. 여기 다 잠겨. 상암도 있어. 그래서 여기 우리 촬영 못 한다는 얘기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곳 상암동도 상당 부분 물에 잠기게 됩니다. 아니, 서울이 잠기는 건 예상도 못했는데? 인천, 김포, 뭐 부천, 특히 이런 데 피해가 크죠. 기후변화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걱정해야 될 거는 사계절의 경계가 무너지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사계절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지금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 그다음에 학교의 교육, 사회 경제 시스템 다 사계절에 맞춰져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옷만 갈아입으면 되나요?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